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그림북에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 또 소비 침체 등 대내외 리스크 때문에 경기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범정부 비상대응 체제를 통해 대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정지 점포수가 늘며 금융당국도 롯데 중국 계열사 은행권 여신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시중은행이 롯데그룹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여신과 관련해 사드 리스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1조 2천억 원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매출 손실 등 여신 부실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 상승했고 8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광석, 철강 등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 영향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예상과 다르게 0.8% 오르는 데 그쳐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를 보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확률이 70% 이상인 직업 비중이 6%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이는 OECD 21개 나라의 해당 비중은 평균 9%로 우리나라가 연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예고해드린다로 오늘은 3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폭도 좀 있는 상태인데요.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지수들이 장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승폭 내놨고요. 지금은 하락 반전을 좀 하면서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일부터 15일까지는 미국 쪽에서는 3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굵직한 이슈들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관망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보다는 업종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수 보면서 하나하나 대응책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확인하시죠. 코스피 지수 현재 2092포인트입니다. 2092.8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2.56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12%. 많진 않지만 소폭 하락하지만 장 초반의 상승폭 모두 내어준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 210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2100포인트 터치한 뒤에 꾸준히 빠지면서 저가는 2092포인트까지 형성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오늘의 저가고요. 여기서 2090선을 또 사수를 하느냐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들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들 보신다면 개인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기관이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네요. 1991억 원이나 팝니다. 기관은 금융투자가 1627억 원 팔고 투신이 251억 원 매도합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소폭이지만 40억 원 정도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4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매도합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은 현재 606.75포인트입니다. 0.17% 상승하고 있고요. 1포인트 상승입니다. 거래소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조금 상승 흐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강보합권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저가 형성을 했는데 장 후반에 저가가 더 크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610포인트까지 올랐지만 606포인트까지 저가 형성했고요. 현재 포인트가 지금 저가 부근에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을 해볼까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개인이 파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9억 원만을 사는데 그치고 있고요. 외국인은 142억 원 삽니다. 개인은 146억 원을 반대로 매도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코스닥 시장은 오늘 크지 않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릴 5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보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에 대해서 오인은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동부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이재호 DHP입니다. 기대반 우려반 서서히 우상향이 기대된다. 점진적으로 좀 가고 있는 증시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네요.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은 기관 대형주 팔고 코스닥으로 수급 이동 중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좀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기관이 대형주를 현재 팔고 코스닥으로 일부 수급이 이동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의 단기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코멘트 하나 더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은 오랜만에 코스닥이 시원한 상승이다. 대형주 상승으로 소외된 코스닥 종목들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고 투자 심리가 코스닥으로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자율주행 섹터 강조해 주셨네요.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또다시 2100선에서 오늘 2100포인트 또 터치하고 또 빠졌죠. 이 이야기 잠시 뒤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 시도한다. IT 업종 주도 중이고 중소형주는 치맞추기 전망이 예상된다라고 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김민수 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100포인트 또 강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또다시 2100선에서 점점범은 아무래도 좀 미끄러졌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다시 원점입니다. 즉 기준점인 2090선에서 2100선 쪽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 관련된 또 충격들을 소화하면서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다시 2100선으로 시작해서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저항에 무릎을 꿇어서 시장이 좀 밀려 내려갈지 여러 가지 변동성과 함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점검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오늘은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흐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만기일의 흐름인데도 되게 차분한 흐름들로 보여지면서 여러 가지 눈치 보기가 좀 커지고 있는 장세의 특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3월달로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음 주 가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들과 함께 또 하나 유럽의 이제 정치적인 변수들 특히 극우화가 돼가고 있는 시점 쪽에서 나오는 변화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중국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보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정치적인 변수로는 또 당장은 내일 탄핵 결정과 관련돼서 이제 오전 11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이제 물론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종목들과 함께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반대로 기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아무래도 단기 충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시장의 출렁임에 관련된 흐름들은 내일 또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사드 이슈와 관련돼서 피해 업종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타격들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나 일단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어떤 얼마나 피해가 올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덜 되고 추산만 하는 상황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들은 우려감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를 미리 반응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주가는 이미 가격이 싸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어떤 지금 사서 앞으로 1년 동안 보유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낮은 가격대로 내려온 주가를 충분히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들도 같이 이어갈 수 있다는 점들도 염두를 해주시면서 일단 추가적인 충격과 주가의 수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파장들도 같이 생각해보면서 가격적인 단기 전략들은 계속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쪽으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마음들 턱 놓고 주식을 매매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주가가 또 출렁거릴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여전히 포트폴리오는 될 만한 종목, 될 만한 업종 쪽으로 압축해서 일단 시장의 흐름, 변동성이 커질 요인들을 좀 대비하자 그런 관점 쪽에서 압축 대응이라는 관점 쪽으로 계속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압축도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관심 업종 보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특히 IT 업종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철강, 화학, 기계, 그리고 은행주, 한마디로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고요. 더불어서 오늘 마감과 함께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있다면 종목 이야기까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일단 IT 업종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IT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느냐에 대한 해답이 거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와 갤럭시 S 에이스로 나올 수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핵심으로 아직까지 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작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경기 민감 섹터는 이제 철강, 화학 쪽, 특히 화학은 유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는 달리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쪽과 함께 기계, 은행업종까지 계속 관심 있는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관심 있는 종목은 SK네트워크스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SK네트워크스는 과거에 SK그룹의 상사 역할을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면세 사업부가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되는 흐름들이고 특히 작년에 적자까지 보고 거기다가 이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흐름들 쪽은 어떻게 보면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이제 면세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다가오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 이제 작년에 패션 부분 쪽을 한섬에 매각을 했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LPG 사업이라든가 이제 충전소 관련된 부분을 SK가스와 파인트리 자산운용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약 한 1조 3천억 정도의 현금이 마련됐던 흐름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M&A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렌트카 사업 쪽으로 일을 지금 집중하지 않겠느냐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AJ 렌트카에 대한 인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이고요. 특히 SK네트워크스가 지금 갖고 있는 쪽이 개인용 차량에 대한 강점들 그리고 AJ 렌트카가 법인용 차량에 대한 시너지를 같이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인수 가능 쪽으로 일단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업계 1위인 롯데렌탈까지를 어떤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올라가면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또 하나 인수도 하면서 될 만한 사업들을 인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력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동양매직을 인수한 뒤로 SK매직으로 바뀐 다음에 렌탈 사업부에 대한 실적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5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이익 비중에 대한 부분도 한 30% 가까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SK네트워크스가 추구하고 있는 입장을 보게 되면 일단 소비 트렌드가 변화가 되면서 렌탈 서비스에 대한 조금 더 가까운 쪽에 대한 변화들 이런 쪽으로 사업 구조를 바꿔간다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도 같이 맞아가는 사업들이라는 쪽도 긍정적으로 앞으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만 본다고 한다면 작년 하반기의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가속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한 2,300억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35%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개선과 사업부의 재편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에 대한 주가의 기대감은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한 9,000원대는 충분히 시도하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이 엄선된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추천된 종목 중에 수익률 높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얼마나 잘 달리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누적 수익률 베스트 탑3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3위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페노션 종목인데 페노션이 오늘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은 게 25.2%입니다.
2위 볼까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SM코어 32.6%의 수익률. 1위는 3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 삼천당 제약으로 36.7%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2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와 오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위 종목을 가지고 계신 이성웅 대리, 오늘 또 과연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이성웅 대리 포트를 좀 확인을 한 뒤에 AS 받을 부분이 있다면 받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포트가 한 자리가 비어 있고요. 예, 두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아바코, SM코.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 SM코는 32.6%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 꽤나 오래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아바코는 최근에 신규 편입했는데 수익률이 지금 조금 저조한 편이에요. 이 두 종목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종목 같은 경우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중성주가 최근에 대형주보다 그 약한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일 이제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타나게 되면은 일단 중성주단에서 어느 정도 1차적인 반등이 나타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형주가 상당히 호적인 면이 명백한 사실인데 중성주 같은 경우도 워낙 그 기관적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수급의 유입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 일단 중성주는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두 종목 다 포트 유지하면서 일단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코, 아바코 두 종목 다 포트 변동 없이 가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이 그러면 포트에 편입을 하실지 안 하실지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포트에 편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포트에 편입하는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최근에 통신주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일단 작년 4분기 실적의 호전인 측면도 있지만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배당 성향의 증가 그리고 5G 시대에 대한 먼 미래지만 그런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통신 장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단순히 1차원적인 통신 장비보다는 좀 다차원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이솔루션이고요. 일단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광트랜시버 전문 기업입니다. 광트랜시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광트랜시버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광송신기를 뜻하는 그 의미입니다. 일단 광송신기를 뜻하는 트랜스미터와 수신기를 뜻하는 리시버의 합성어입니다. 광통신 장비에서 전기신호는 광신호로, 광신호는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모듈을 말하는데요. 작년 기준 수출은 약 71%, 내수는 약 29%로 수출 중심 기업이지만 내수 시장도 시장 점유율이 약 22%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트랜시버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7조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 동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1%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약간 그 글로벌 MS가 증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출 관련해서 작년에 매출액이 약 797억 원으로 연간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7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그 지난해 4분기 미국 중심의 수출 증가가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그 퀄리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수출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고요. 지난해 4분기 수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약 78% 상승한 2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미주 수출 중심의 성장이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에 따라 올해 같은 경우 연간 1,000억대 매출 달성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절적으로 1분기는 비수기이기는 한데 이 부분 일단 비수기 감안하고 실적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비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는 성장세에 나타나는 흐름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주 수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1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분에서 성장 플러스에서 광통신만 투자 수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단 글로벌적 측면에서는 AT&T라든지 브라이튼을 중심으로 해서 5G 및 기가 인터넷 쪽 투자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 아까 언급드렸지만 미주양 매출 증가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IT 기기 도입 증가에 따라서 콘텐츠들의 확산이 나타남에 따라 일단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광통신망 확충이라든지 개선을 위한 투자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먼 미래긴 하지만은 5G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시장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동사가 표적으로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16,000원을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오늘 오이솔루션 보니까 16,650원이고요. 지금 보합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6,600원 정도면 지금 말씀해주신 매수가보다 한 3% 정도 위에 있는 거거든요. 3, 4% 정도. 어때요? 지금보다 조금 더 눌림목 기다립니까? 일단은 지금 접근해도 무방하지만은 최근에 종목들 흐름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개별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일단 매수가는 조금 기다렸다가 16,000원대 정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있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제시하셨는데 기간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기간은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쯤으로 해서 실적쯤 나오고 그 후로 좀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감안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제시한 목표가까지 도달하기보다는 좀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해당 종목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이솔루션 포트 편입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상홍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 더욱 알찬 소식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이벤트의 3월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칼럼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탄핵 심판이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증시의 향방,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하디슈 종목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 할 텐데요. 빅이벤트 속에 어떤 종목을 골라 담아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황금연못의 올대 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미국 증시 불안한 정체 진퇴양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